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내가 일하는 시간은 줄고 근데 내 자유도는 높아져. 그러면은 일주일, 2주일 예약은 플로 차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머리 자르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리 많이 길어요 지금? 여기는 꼴뚜기인데? 오, 머리 너무 예쁘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머리 어떤데?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분한테 머리 자른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근데 그때 저 형님도 본인의 개인 사업을 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4년 막 그렇게 지난 다음에는 너무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작업 좀 해보려고. 아, 날씨 좋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카페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카페인데 이제 작업 좀 해보려고요. 출판사랑 최근에 계약을 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데 와, 생각보다 책이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주도에서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이 좀 고민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제주도 콘텐츠에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만 보세요. 만들었을 때 500회 보면은 현타 온다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달라요. 그 500명이 내 콘텐츠를 봤는데 10%가 예약을 해. 50명이 와요. 그러면은 일주일, 2주일 예약은 풀로 차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들 주위엔 또 누가 있을까요? 그분들 주위에는 그분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한단 말이야. 제주도 갈 때 거기 가봐. 제주도 거기 사장님 진짜 재밌어. 추천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50명을 감동시키면은 500명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나한테 이 500회가 의미가 없는 거는 내가 목적성 없게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기획 요소가 있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가게를 노출하고 요리를 만들면서 컨텐츠를 500명, 1000명이 봤어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 1%만 전환이 돼도 10명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500회, 1000회가 전혀 작은 숫자가 아닌 거죠. 유튜브라는 게 엄청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적이 안 보였어요. 이걸 왜 하시는 거지? 제 채널을 계속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채널은 목적성이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 위해서 나를 브랜딩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를 했을 때 유튜브로 나를 브랜딩하는 게 가장 파급력이 있고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들진 않았냐, 불안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해나가는 거죠. 근데 구독자 수가 목적이 되면은, 조회수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사실 그쵸. 내가 1000명 모아봤자 뭐예요? 10,000명 모아봤자 뭐예요? 10,000명 모은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나만 기분 좋아. 근데 어떤 목적성이 있게 1000명을 모으고 10,000명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떤 1000명이냐는 사실 내가 미리 세팅을 해야죠. 브랜드 기획을 해야죠, 애초에.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사람들을 돕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근데 이거는 좀 딥한 내용이고 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왜 모으는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올렸던 콘텐츠가 목적이 맞나? 그 이유가 맞나? 아니라는 걸 너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야. 커뮤니티도 너무 많고요, 무료 상품도 너무 많고 무료 서비스도 너무 많아.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내가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러면 퇴사한 다음에 어떻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 중심을 바로 잡고 그 방향대로 브랜딩을 해나갔던 거. 방향이라고 한다면 일관된 주제와 정말 내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저는 느낀 게 내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커뮤니티님이랑 같이 좀 성장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커뮤니티는 안 하세요? 뭐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까 1000분 넘게 오셨고 바로. 그러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브랜딩 돼 있으면은 기회는 알아서 찾아오고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수백 수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하나야. 그럼 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어요. 공감하시죠?
내가 일하는 시간은 줄고 근데 내 자유도는 높아져. 내가 커뮤니티 만들었으니까 와주세요, 오실래요? 한 번씩 안 해도 브랜딩이 돼 있으면은 온단 말이야. SNS에선 사람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레터가 퍼메스예요. 퍼스널 메이커스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퍼스널 메이커스를 브랜딩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커밍손이라는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커밍손이 만든 뉴스레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커뮤니티 자체로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회사에서 유튜브로 브랜딩을 해봤거든요. 근데 왜 대기업들이 막 한 달에 몇 억씩 쓰고 이래도 유튜브가 잘 안 될까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기업만 보이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커뮤니티를 브랜딩한다가 아니라 나를 브랜딩해서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이런 게 있어. 나랑 같이 성장하고 싶어? 이쪽으로 와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제 경험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기획이나 그런 방향성 그런 게 정해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타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콘텐츠는 소비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서랍장에 넣어서 보는 일기장이나 그런 비슷하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분들 컨설팅하고 뭐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만을 할 거예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 저는 한 분도 지속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만족도는 있겠죠. 근데 그게 소비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나한테 변화가 안 생기고 채널과 내 인스타그램에는 컨텐츠가 쌓이는데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 공간도 그냥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난 돈 안 벌려도 돼 라고 한다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연예인들도 그룹에서 막 활동하다가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이 알려지니까 이제는 나 진짜 하고 싶었던 뮤지컬 배우 할 거야. 이제 나 연기할 거야. 그런 이유가 내가 무명일 때 발견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타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는 그쵸. 근데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난 타협하기가 싫어. 그러면 사람들이 봐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 이 사람 거를 굳이 들어가서 클릭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의 철학과 결과물이 독보적이면 또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정말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건조를 지키면서 예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무게중심은 있지만 내 메시지와 내 삶의 철학과 방향성을 녹이면서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만들 거냐, 이거는 내가 사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저는 단순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정말 엄청 모호한 목적을 갖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더 뾰족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단순하게 너무 딥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목표잖아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 A, B, C, D, E, F, G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걸 활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을까? 선한 영향력에도 종류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브랜드를 정의할 때 딱 3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얻을 수 있게 나는 어떤 걸 도와준다, 이 3가지를 뾰족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궤도에 그러니까 궤도라는 게 나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불안함을 좀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 예전보다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엄청 불안했죠. 불안하기도 하고 나는 이러면 엄청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 안 나올 때도 엄청 많았고. 근데 이것도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선택지 2가지예요. 포기하냐 계속하냐. 포기해야 될 이유는 사실 너무 많죠. 내 나이에 지금 유튜브 하는 게 맞나? 콘텐츠 하는 게 맞나? 지금 남자 30대면은 지금 뭐 연봉이 얼마나 되고 적금 얼마나 들어놓고 이런 걸 계산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죠. 근데 내가 이거를 킵고잉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킵고잉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내가 선택의 기준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 한다라고 했을 때, 퍼스널 브랜딩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해봤자 레드오션이래, 지금 해도 안 돼, 막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선택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뭘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방향성이 맞다라는 거를 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물론 증명을 하기까지, 성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길을 가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길이 외롭기도 해요. 편하지 않아요. 남들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나한테 이렇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행복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퇴근한 다음에 뭐 하고 주말에 뭐 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휴가 가서 뭐 하고, 이런 게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물론 뭐 늦게까지 합니다. 근데 내가 일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내가 선택한 일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직장인일 때는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 근데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나를 브랜딩하면서 내가 내 몸값을 높여나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대로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뭐 헬스하는 사람은 헬스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들만 보이고. 근데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만들어 가니까 정말 세상에는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감정과 이런 하루를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라이프,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하루 만들어 가보자고요. 안녕.